자, 이번 시간은 총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개요에 대한 내용이죠. 누군가가 빅데이터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과정에서는 하둡이라는 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꼭 하둡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NoSQL이라는 거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NoSQL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도입 프로세스 및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우리 과정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4가지 주제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하둡입니다. 여기서는. 하둡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설명, 사실 하둡에 대한 이론은 설명하기보다도 하둡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뭔지는 알아야죠. 누군가 빅데이터가 뭔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둡 에코시스템.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거예요.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여러 번 표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최근의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꽤 오래전에 나왔던 단어인 것 같죠. 요즘 정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 정책이 많이 있는데 2021년도라면은 아마 K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고요. 2020년도라고 하면은 혁신성장, 2020년도, 2019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라면은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이 신기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꽤 오래된 단어인 것 같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요즘 제일 핫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무인운송수산, 드론 의미하는 거죠. 3D 프린팅,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분석 없이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각 도메인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과정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데이터는 점점 커지죠. 2020년도만 하더라도 디지털 데이터 양이 전체가 약 40제타바이트. 이 40제타바이트 중에서 1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 감이 안 오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40제타바이트가 있고요. 왼쪽에 보면 7억 50만 조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7억 50만 조는 지구상에 있는 해변가, 모래알, 모래알의 수가 7억 50만 조개라고 합니다. 이 숫자 곱하기 57 하면은 40제타바이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수인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단순히 백업하고 보관만 하게 할 거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하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냐? 단일 시스템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냐는 것들이 기업들의 많은 관심사였고요. 지금은 그 관심사를 해결을 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미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라면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과정 교육 과목 이름이 빅데이터 병렬 처리잖아요. 그 병렬 처리는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뭐냐 이거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여러 기관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맥킨지에서 2011년도 정의한 빅데이터 정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 앞에 데이터베이스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꼭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뭐뭐 해야 되냐면요. 저장, 그 다음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저장, 관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 이게 보통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위키백과나 아니면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먼저 위키백과에서 나온 걸 보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걸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 가치를 추출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플랫폼만 플랫폼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데이터 크기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거기로부터 가치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데이터는 이거예요. 아래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데이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분석이라는 것이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라는 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난이도가 어, 낮다, 분석하는 게 쉽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어떤 이론이 복잡하지 않고 쉽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될 텐데 이 쌓이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데이터를 모았더니 약 100TB다. 100TB다. 이 100TB를 처리하는데 쉽진 않아요.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1TB밖에 안 되네. 근데 1TB를 가지고 그날 분석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1MB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면은 100일 거 합치면은 3개월 거 합치면은 결국은 10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때 그때그때 뭔가를 분석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난이도가 낮다, 쉽다라고 판단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분석이 될지 모르는데 그 매일매일 그 자료를 분석해 놓고 사이즈를 줄여 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데이터는
3개월 거, 6개월 거, 1년 거, 2년 거 이렇게 여러 기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한 걸 모아서 한 번에 뭔가 중요한 정보를 찾는다든가 인사이트를 발견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일 시스템에서는 분석하기가 어렵고 병렬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처리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분석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위에 있는 맥킨지 리포트에서 언급한 이 얘기를 언급하면 돼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데이터.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큰 데이터면서 처리 또는 분석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추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둡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기업들이 하둡을 사용했었던 건 아니고요. 하둡의 사례가 많은 기업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새로운 기업들도 하둡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위에 보시면은 하둡 앳 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후의 하둡은 200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42,000개 이상의 하둡 노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있겠죠. 42,000개 이상의 하둡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한 개의 컴퓨터라는 걸 의미해요.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좀 더 고사이겠지만 이 컴퓨터고 이 컴퓨터를 여러 대로 묶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몇 개를 묶었다는 거예요? 42,000개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좀 오래된 자료지만은 하드월드 2011 여기에 호트녹스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호트녹스는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고요. 여기서는 차세대 멤비두스 이거는 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둡 2점대에 추가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리소스 관리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얀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이 얀이 적용된 하드 클러스터들 얘가 10만 개 이상의 병렬 태스크 그 다음에 10,000개 이상의 병렬 잡을 수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10,000개 이상의 잡을 실행할 수 있고 이 10,000개 이상의 작업을 단일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은 6,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노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6,000대에서 10,000대의 컴퓨터를 하나를 묶어서 그거를 가지고 10,000개의 작업을 병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꽤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두벳 비자 카드사에서 하두벳 사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2년치 거래 기록을 이용해요. 이걸 이용해서 카드를 결제했을 때 이 카드가 올바른 결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게 하는 리얼타임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 거고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 요소들을 생성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수식이에요. 어떤 수식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카드 결제한 정보를 넣었을 때, 이 결제가 올바르다 아니다를 판단해 낸다는 거죠. 간혹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은 카드사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 카드 혹시 직접 카드 결제하신 건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면은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진 않지만은 그 이후로 카드가 사용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현재 비자 카드사의 계정이 약 500밀리언, 5억 개 계정이죠. 5억 개 계정이 있고 그 중에 매일 1억 건이 사용됩니다.
매일 1억 건이 사용되고 한 건당 200바이트 정도 크기를 차지해요. 200바이트. 뭐 한 건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2년 거, 2년 거를 싹 합치니까 건수가 어떻게 돼요? 73빌리언이죠. 예. 730억 건이죠. 730억 건 곱하기 200바이트 하면은 데이터 크기로 따지면 약 36테라바이트. 꽤 큰 데이터입니다. 이 36테라바이트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에서 사용될 모델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비자 카드사 자체에 단일 시스템으로 했었고 그때는 모델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꽤 긴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하둡을 이용하고 나서는 얼마로 줄었습니까? 모델을 만드는데 13분이면 된 거예요. 무려 몇 배나 빨라졌습니까? 3000배가 빨라졌죠. 그러니까 과거라면은 새로운 모델이 한 달 전의 모델인 거죠. 매일매일 모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델들은 한 달 전에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거를 매일매일 모델을 만들어서 갱신시키고 사용자들에게 그걸 알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이 비제카드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하둡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볼까? 그럼 하둡이 뭐지? 이걸 어떻게 하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사례라 이거 하나만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병렬 처리지만 이 빅데이터 병렬 처리가 최근에 핫해진 건 아니고요. 이미 2014, 15, 16 이 3년도에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했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트나의 10대 전략 기술 과거 10년 거를 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트나의 10대 전략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략 기술은 뭐냐면은 그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입니다. 그해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도입하는 것은 그 이듬해 아니면은 빠르면은 2, 3년 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화면상에서 2011년도, 2012, 2013년도 보면은 클라우디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말 오래된 단어죠. 이건 뭐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략적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퍼스널 클라우드.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은 클라우드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근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기업들이 그럼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분산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2014, 15, 16년도예요. 물론 2013년도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시작은 하곤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시기는 2014, 15, 16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에는요, 10대 전략 기술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 머신, 뭐 지능형 기기, 뭔가 좀 AI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뭘 관심을 가졌냐면요, 14, 15, 16년도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은, 그러면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겠어? 라는 관심을 많이 가졌죠. 분석은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분석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죠. 이때는 주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관심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배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하둡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하둡이 있어야죠. 물론 이 하둡을 윈도우에서 가상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하둡을 모르면은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못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이 전부 다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 기반이 아니고 다 뭐예요? 그냥 개인 PC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이 있었는데 요때 뭐 2017, 18, 19년도에 같은 왜 10대 전략 기술을 보면은 뭐 지능형 앱, 지능형 사물, 지능형 인공지능 시스템, AI 기반 개발 뭔가 2014, 15, 16년도에 비해서 좀 더 AI로 구체화됐죠. 요때는 AI가 점점 관심을 가지니까 기업이 도입한 시점은 언제예요? 2020년도가 되는 것이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AI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비교하면은 AI가 머신러닝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함하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반 딥러닝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으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진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 캐글 캐글만 하더라도 캐글에서 공모전을 개최를 할 때 데이터 셋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되면서 데이터 셋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은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좀 버거웠고요. 그리고 물론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뭐 캐글에서 데이터들이 영상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영상 처리 관련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옮겨졌는데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더 잘 맞는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더 잘 맞는 데이터 셋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딥러닝으로 바꿨을 때 훨씬 더 정확도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이 2017, 18, 19년도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AI, 딥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이 더 관심을 가질 텐데 이제 뭐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되냐면요. 여기 과거에 분산 처리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이 분산 처리 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말 커지면은 개인 PC에서 학습시켜서 뭔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는 돈 있는 사람이 승자다. AI 이용해서 뭔가를 학습시켜서 모형을 만들 때 돈 있는 사람은 고가의 장비를 들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AI 서버를 도입해서 서버 기반으로 학습시키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돈 없는 기업들은 그걸 구매를 못한다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AI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관심도 있는 거죠.